그날 밤 호텔방에서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민지랑 같이 자. 방이 좁아서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25살 지은이고 민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 24살. 우리는 대학 때부터 붙어 다니는 사이였다.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나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민지. 이번 여름 휴가는 엄마의 제안으로 3명이 함께 제주도로 떠난 여행이었다. 엄마는 늘 보수적이었고 나를 착한 딸로 키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니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민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데 그게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느껴졌다.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까? 엄마는 방 안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민지야, 우리 지은이랑 잘 지내지? 둘이 너무 친해서 좋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줌마. 지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나처럼 숨겨진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 키웠다. 엄마가 사진을 찍자며 우리를 세우고 민지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자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우정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안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해변을 걷다 보니 민지가 조용히 물었다. 지은아, 어젯밤에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어? 나는 얼버무리며 더워서 그랬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우리는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엄마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민지도 나와 같았어.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엄마가 돌아오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제주도의 성산일 출봉으로 향했다. 등반 중에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미끄러울까봐 그 핑계가 너무 투명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둘이 왜 이렇게 붙어 다녀? 남자친구들 없어?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민지가 웃으며 아줌마, 우리는 서로가 최고예요 라고 했지만 엄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다시 같은 침대. 이번에는 민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우연인가? 의도인가?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의 카페 거리로 갔다. 민지와 나는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 산책했다. 지은아,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 민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엄마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둘이 뭐해?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다. 엄마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 밤 엄마가 물었다. 민지랑 무슨 일 있니?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너질 텐데. 여행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지와 나는 몰래 손을 잡고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엄마의 관찰이 날카로워졌다.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산만해? 엄마의 말에 나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 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 감정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제주도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만장굴로 갔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아, 서울 돌아가서도 계속할까? 나는 응이라고 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집에 돌아가면 이 꿈 같은 시간은 끝날 텐데. 엄마가, 가족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서울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민지와 나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고통의 시작이었다. 엄마가 자꾸 남자친구 소개해라고 압박했다. 너 나이도 차서 결혼 생각해야지. 그 말마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민지는 우리 그냥 공개할까? 라고 했지만 나는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우리 집안처럼 보수적인 곳에서 친구들조차 모르게 숨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랑이 진짜였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동료들이 지은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는 저녁 식사에서 또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옆집 아들 소개할까? 나는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어떻게 하지? 민지가 시간을 두자라고 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점점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민지의 엄마가 민지야,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으면 민지는 피했다. 우리는 주말에 몰래 만나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숨겨야 할까? 어느 날 엄마가 내 방을 청소하다 민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 왜 이렇게 많아? 엄마의 물음에 나는 친구니까 라고 했지만 엄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의심이 시작됐다. 엄마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지은아, 민지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상하게 볼 수 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는 아직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었다. 민지와 나는 더 조심하게 됐다. 데이트할 때도 공공장소 피하고 메시지도 암호처럼 보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이 깊어졌다. 민지가 지은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관계는 여전히 비밀스러웠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갔다. 사람들 많아서 조심했지만 민지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피했다. 민지야, 사람들 봐. 민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디 갔어?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 쌓일수록 죄책감이 커졌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나를 버릴 텐데.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라고 했다. 집착처럼 민지를 생각하다 보니 일에 소홀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디자인 작업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는 웃었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언니, 결혼 언제 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곧 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날 밤 민지 집으로 갔다. 부모님 안 계실 때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야, 우리 해외로 갈까? 내가 제안했다. 민지가 정말? 라고 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가족들, 그렇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거였다.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엄마를 실망시킨다면? 다음 날, 엄마가 갑자기 민지를 집으로 불렀다. 민지야, 오랜만에 와서 밥 먹자. 우리는 긴장했다. 식사 중에 엄마가 둘이 왜 그렇게 가까워? 남자들 관심 없어? 라고 물었다. 민지가 아줌마,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의 시선이 우리를 훑었다. 식사 후, 민지가 가고 나서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민지랑 무슨 사이야? 나는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다. 요즘 내가 이상해. 눈빛이 달라. 그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비밀이 드러날까봐. 갈등이 고조됐다. 민지와 나는 싸우기 시작했다. 지은아, 공개하자. 더 이상 못 참아. 민지의 말에 나는 아니야. 엄마가 충격받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의견이 달랐다.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지은 씨, LGBT 지지 행사 갈래? 라고 물었다. 나는 놀라서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경했다. 그런 자유가 부러웠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엄마가 무슨 소리?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정상? 우리 사랑이 비정상인가? 그날 밤,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민지야, 미안해. 나 약해. 민지가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점점 상황이 악화됐다. 엄마가 내 핸드폰을 몰래 봤다.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다. 지은아, 이게 뭐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 그건 설명할 수 없었다.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 너 미쳤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눈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엄마가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다. 나는 짐을 챙겨 민지 집으로 갔다. 민지가 나를 안아줬다. 괜찮아, 지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족을 잃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다. 민지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면?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엄마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며칠 후 엄마가 민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이건 병이야. 치료받자. 엄마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엄마, 이건 병 아니야. 사랑이야. 엄마가 사랑? 여자끼리? 그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민지가 아줌마, 우리 진심이에요. 라고 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민지 너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됐어. 엄마의 비난에 민지가 울었다. 나는 엄마를 밀치고 엄마, 그만해. 라고 했다. 엄마가 충격받은 얼굴로 나갔다. 그날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갔다. 민지와 나는 싸웠다. 지은아, 내 엄마 때문에 나까지. 민지의 말에 나는 미안해 라고 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시험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례를 볼 때마다 두려웠다. 직장에서 상사가 지은 씨, 요즘 개인사 힘들어? 라고 물었다. 나는 네 라고 했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해고될까 봐. 친구 모임에서 사촌이 언니, 소문 들었어. 민지랑 라고 물었다. 나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해 못해. 그 말에 나는 고립됐다. 민지 가족도 알게 됐다.
민지의 아빠가 민지야, 집 나가, 라고 했다. 민지가 울면서 내게 왔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했다. 어느 날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도 힘들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엄마가 병원에 가서 상담했다. 우리 딸이 동성애자예요. 의사가 그건 정상입니다. 라고 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다. 엄마가 나에게 치료받자 라고 메시지 보냈다. 나는 엄마, 나 정상인데 라고 답했다. 대화가 단절됐다. 민지와의 관계가 흔들렸다. 지은아,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민지의 물음에 나는 응이라고 했지만 의심이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대가는 컸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했다. 암시였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동성애자라서 클라이언트의 말에 민지가 상처받았다.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지은이는 이제 안 와 라고 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외톨이가 됐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해외 이민을 생각했다. 캐나다 어때? 민지가 제안했다. 하지만 돈이 없고 가족을 버리는 게 아팠다. 엄마의 생일에 꽃을 보냈다. 엄마, 사랑해. 답이 없었다. 점점 고립감이 커졌다. 밤에 민지가 울었다. 지은아, 나 후회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 안 돼. 현실의 벽이 높았다. 다음 날 엄마가 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민지랑 헤어져. 엄마의 얼터메이텀. 나는 못해 라고 했다. 엄마가 그럼 너는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민지와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우리를 괴롭혔다. 친구 한 명이 너희 선택 존중해 라고 했지만 소수였다. 대부분 잘못됐어 라고 했다. 우리는 밤새 토론했다. 지은아, 우리 헤어지자. 민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왜? 이 고통을 더 못 견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미안해, 못 헤어져 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붙잡았다. 하지만 상처가 남았다. 엄마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엄마,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엄마가 왜 저양해? 울면서 물었다. 나는 엄마, 이게 나야. 엄마가 사회가 안 받아줘. 그 말에 나는 변화할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가족이 개입했다. 민지의 오빠가 민지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다. 민지가 오빠, 나 행복해 라고 했지만 오빠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가족 싸움이 시작됐다. 나도 엄마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못됐어 라고 했다. 사회의 정형이 우리를 압박했다. 어느 날 우리는 시위를 봤다. 동성 결혼 지지 시위. 그곳에서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싸우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회사 이미지 때문에 라고 했다. 민지도 작업을 잃었다. 경제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아,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피곤했다. 친구들의 배신이 왔다. 절친이었던 수진이 지은아, 이해 못해? 멀어지자.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고립감이 극에 달했다. 민지와 나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지쳤다. 민지야, 포기할까? 내 말에 민지가 안 돼, 라고 했다. 하지만 눈에 피로가 보였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너 때문에 라고 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가 지은아, 가봐 라고 했지만 나는 갈등했다. 가족 vs 사랑. 도덕적 딜레마. 퇴원 후 엄마가 지은아, 민지랑 헤어지면 용서할게 라고 했다.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못해 라고 했다. 엄마가 그럼 영원히 안 봐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민지 집으로 돌아와 민지야, 나 어떡해? 민지가 안아줬다. 함께 버티자.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우리 소문이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그 회사 지은이 동성애자래 글이 올라왔다.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라고 했다. 우리는 이사했다. 새 시작을 위해.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새 집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로 가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 행복해. 이해해줘. 답이 왔다. 생각할게. 희망이 보였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화했다. 민지의 엄마가 민지야,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작은 변화. 하지만 고난은 계속됐다.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민지와 나는 서로를 돌봤다. 사랑이 깊어졌다. 지은아, 후회 안 해? 안 해. 우리는 강해졌다. 사회의 벽을 뚫기 위해.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비자가 나왔다.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갈게. 엄마가 가지 마 라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 나를 위해 라고 했다. 공항에서 엄마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 말에 나는 울었다. 화해의 시작. 민지의 가족도 잘 살아 라고 했다.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한국을 그리워했다. 엄마와 화상 통화. 엄마, 행복해? 응, 엄마의 미소가 보였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잃은 친구들, 받은 차별. 그 대가가 컸다. 민지와 나는 이 선택이 맞았을까? 라고 물었다. 행복하지만 아팠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사회를 대적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까?